자, 삼각형의 무게중심. 방금 시작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모르는 용어는 아닙니다. 무게중심. 무게중심 뭐다? 현우? 정확한 정의야 이게. 세 중선의 교점을 무게중심이라고 불러. 그럼 중선이 뭐야, 간우야? 중선 우리 했다니. 어? 중선 뭐다? 그건 성질이었어. 중선? 돌비를 아니야, 그렇게 시작하면 안 돼. 중선? 다시 돌아왔다. 연우, 너밖에 없다. 중선? 아, 대변에 누구를 연결한 선? 대변에 중점을 연결한 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익혀야 되는 정의라고 분명히 얘기한 것 같은데, 선생님 얘기대로 안 해주시네요. 응? 지금은 선생님이 크게 화를 내지 않지만, 얘기하는 대로 안 해주면, 3월 이후부터는 선생님이 이제 승질내. 임박해 올수록. 근데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예비고 1이잖아요. 그치?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게 지금 제일 좋은 시기예요. 지금은. 뭘 해라. 어떻게 해라. 여기까지 해라. 그 정도를 기본으로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시기야. 그러다가 이제 언제쯤 선생님이 이제 조금 너의 의견을 이야기해봐. 언제쯤 이제 묻냐? 예비 고3 겨울쯤. 예비 고3 겨울쯤부터는 모든 과목의 진도가 끝나고 다 한 바퀴 돌고 이제는 이런 풀이도 어때요? 라고 제안할 수 있는 시점. 그 전에는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과목의 수업 현장에서 선생님 말씀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는 뜻이야. 정의를 잘 신경 쓰라고 했는데 성질만 기억해서 쓰는 게 뿐만 아니라 정의를, 우리 수학은 자꾸 그 정의를 기호로 떠들고 그걸 내가 해석해야 되고 그게 난이도란 말이야. 알겠니? 기호로 갈아타는 게 우리 고교 수학에서 정말 중요한 작업이야. 우리의 한글말을 기호로, 수식으로 나오는 걸 그대로 연결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따로 놀면 말 그대로 문제가 나한테 뭘 구하라는 거지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걸 느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선생님이 정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 무게중심이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란 세 중선의 교점이다. 자, 이렇게 삼각형에는 5개의 심이 있어요. 처음 나오는 심이 아니에요. 다른 심 뭐가 있냐? 자, 제일 처음 외심 배웠어요, 여러분들. 또 나왔다, 외심. 두 번째 뭐 배웠어요? 내심 배웠어요. 외심과 내심이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2학기 단원 내용이었어요. 이름, 단원 제목. 자, 지금 세 번째 뭐 나왔어요? 무게중심 나왔어요. 자, 하나 더 배울 거예요. 수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원래는 방심입니다까지 해서 삼각형의 5심입니다. 5개의 심이 있어요. 근데 이 방심은 우리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고교과정에서도. 옛날에 있었어요, 이것까지. 자, 그러면 얘네들이 무엇이냐? 지금처럼 세 무슨 선의 교점 이렇게 떠들 수 있어요. 다. 세 무슨 선의 교점. 다시 봅니다. 자, 외심이 뭐였어요? 어떤 세 선의 교점이야? 외심이 무슨 세 선의 교점이었어? 분명히 했잖아. 외심이 누구의 세 선의 교점이었어? 여기만 바뀐다니까? 삼각형 세 땡땡선의 교점. 안타깝구만.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요게 외심이에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내심은 누구의 교점일까요? 세 무슨 선의 교점? 내심. 글씨 너무 못 썼다 이거. 응? 내심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참 공부야, 얘들아, 진짜로. 이걸 알아야지 외심을 구하세요 하는데 구할 거고.
내신 구하라는데 구할 거 아니야. 성질을 알아야지. 정말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하시고 이거를 익히시고 실행하셔야 돼요. 자, 내심 떠올랐어요? 없어? 왜 왔어? 세 내각의 이등분선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입니다. 세 내각의 이등분선. 무게중심은 세 뭐라고? 세 중선의 교점. 자, 수심은요? 수식이라고 써놨네. 수심은요?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운 거니까 써야겠죠? 자, 수심은 수 들어갔으니까 왜 이러니? 수 들어갔으니까 누굴까? 수 들어갔으니까. 무슨 선? 수직인 선. 수직인 선을 무슨 선이라고 불러? 수선. 세 수선의 교점입니다. 그럼 수선은 뭐냐면 한 꼭지점에서 대변에 그린 수직선이 수선이야. 중선은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에 연결하는 게 중선이야. 수선은 꼭지점에서 대변에 수직인 선을 그린 게 수선이야. 그래서 그 교점을 우리가 수선의 발이다라고 배우죠. 자, 수심은 이제 한참 뒤에 다시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소개만 하는 겁니다. 자, 외심, 내심 처음 보는 거 아닌데 또 나왔다. 또 나왔는데 선생님이 또 떠든다. 중요하다는 뜻인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올해부터는 좀 바꿨어요. 선생님 애기가 수업하는 걸 보고 저 애기 수업하는 선생님에게 나도 이런 걸 배워야겠다.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지칠 만큼 떠드시더라고요. 머리에 그냥 각인을 시켜주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은 자꾸 이렇게 물어봐서 입으로 뱉게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시간상 그건 좀 한계가 있어 우리가 수학이. 그래서 외심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내심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다. 수심은 세 수선의 교점이다. 자, 이게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수학 시간에 외심이 나왔는데 외심 말할 사람 딱 손 들고 이렇게 떠들잖아? 무조건 플러스 점수 받아요. 그런 정도인 거야. 정의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음. 너는 지금 느끼잖아. 알긴 아는데 잘 못 내뱉잖아.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되게 큰 차이야. 여러분들이 임하는 자세고, 정확하게 아냐 모르냐 굉장히 큰 차이야. 정말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뭔지 알지, 대략 알지. 근데 대략 아는 거랑 정확히 아는 거랑의 차이를 느끼셔야 되는 학년이라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우리 수학에서 선생님이 문제 풀다가도 늘 그 얘기 하잖아. 시험 때. 대략 알고 있는 문제는 나에게 가장 큰 지뢰입니다. 지뢰. 폭탄이야. 시험에 그 대충 알고 있는 거 나와갖고 나 틀리게 만드는 폭탄이야, 걔는. 오늘 선생님이 병원 갔다 왔어요, 사실.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 갔다 왔는데 병원 대기실에서 유퀴즈에 수능 만점자 둘이 나와서 본 걸 내가 대기하다 본 거야. 이야. 어떻게 하면 만점을 받았습니까? 만점 B. 그 비결을 유재석 씨가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치? 딱 공감 가는 멘트들이 있죠. 내가 이해 안 가는 멘트도 있지만 만점의 머리는 선생님도 이해를 못합니다.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여러 번 있을 텐데 선생님이 주위에 제일 똑똑한 친구가 이제 전국 1등이 선생님이 동창이긴 했어요. 전국 1등. 난 걔의 뇌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사고가 있어. 하지만 이제 공통적인 부분도 있잖아. 걔가 특출난 부분도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당연히 있잖아. 그런 예,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친구가 한 것 중에 저거 애들한테 얘기해주고 써먹어야지. 그게 뭐냐면 내가 모르는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건데 내가 하기 싫은 건 내가 모르는 과목이다라고 자기가 정의를 내렸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내가 하기 싫은 과목은 내가 모르는 거야. 상대적으로 모르는 과목이야. 그래서 좋아하는 과목을 앞뒤에 공부하고 사이에 안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을 끼워 넣었대. 더 놀라운 건, 이거는 거의 학원에서 1대1 관리하듯이 하는 건데, 얘가 각 과목별 공부 시간을 다 체크를 했대요. 플래너에. 그렇게 해서 일주일, 한 달, 시험을 보고 나서 1학년 한 학기에 시험을 봤는데 통합과학을 못 봤더래. 그래서 분석표를 보니까 통합과학을 내가 제일 안 했다. 자기가 실제 공부한 시간을 봤더니 전체 나의 학습 시간 중에 통합과학의 비율이 70%가 안 되더래. 9%밖에 안 했대. 그냥 내가 안 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 시험에는 과학시간 비중을 늘렸더니 올랐어요. 너무 단순한 거잖아. 많이 하면 그 성적이 올라오는 건 당연한 접근이잖니. 얘들아, 공부는 많이 하면 당연히 올라. 근데 많이 하는 걸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할 거냐, 여기에 이제 키가 더 있긴 하지만
당연히 많이 해야 돼요. 하지도 않고 성적이 어떻게 올라? 복권도 안 샀는데 1등 되게 해주세요. 똑같은 거야. 공부 안 하는데 공부 성적 오르게 해달라는 건. 자, 그러니까 본인이 그 친구의 그 해석이 너무 멋졌던 거야. 아,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내가 잘 어디 부분을 모르는지를 모르고 넘어가는 게 많잖아.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넘어가는 게 많잖아. 그걸 자기가 알 수 없으니 내가 공부하기 싫어하는 거는 내가 모르는 거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버린 거야. 그거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과목 중에서도 하기 싫었던 파트를 집중적으로 여기 하기 싫은 거야? 내가 못하는 거구나. 과목 중에서도 이 과목 하기 싫어. 뭐 좋아하는 과목 있잖아. 특히 더 많이 공부하는 과목이 있잖아. 선생님이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리 여기서 이게 수학을 하고 있지만 학창 시절에 공부해야지 그럼 무조건 수학 책부터 펼쳤단 말이야. 자율학습 시간에 수학을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과목별로 좋아하는 선호가 있을 거란 말이야. 선생님이 요즘에는 그런 말 많이 하거든. 과목 편식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 과목 편식을 하면 좋아하는 과목은 좋아하니까 계속 괜찮은 점수가 나오는데 안 하는 과목이 자꾸 나에게 문제인데 안 하는 과목 점수 회복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그 친구의 해석을 본인이 한 건지 누가 알려준 건지 모르지만 그 인터뷰를 보는데 아주 멋있더라고.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제 여러분들 나름의 공감이 되고 뭔가가 살짝 공부하는데 계획 세우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쨌든 1, 2, 3, 4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게 말하다 보니까 이런 걸 되게 잘하는 캐릭터가 있어. 지식의 깊고 낮음을 이런 걸로만 말할 수는 없어, 사실은. 수학을 이거 정의 잘한다고 걔가 수학 100점이냐? 당연히 아닐 거야. 근데 이거 하면 왠지 있어 보이는 거거든. 이런 걸 잘하면. 그래서 연예인 중에 이런 거 잘하는 것을 딱 느끼는 캐릭터가 김구라 씨입니다. 김구라 씨. 김구라 씨는 특히 라디오 스타를 보다 보면 온갖 잡다한 지식이 다 나와. 그게 제일 놀라는 게 SBS 국장님이 성함이 어쩌고 부장님 성함이 어쩌고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그분과의 뭐 어떤 가수가 나오면 그 가수의 공명 다 나오고 그 가수의 뭐 그 곡이 몇 년 된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거는 진짜 그 특기야. 그런 거 할 수 있는 특기. 자, 딴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다시 한번 갑니다. 자, 무게중심이란 누구의 교점이다? 중선. 중선이 뭐라고? 중선이 뭐라고? 중선이 뭐라고? 중선이요. 이게 중선이야. 이게 중선이야. 어디 연결됐지? 중점. 그걸 말로 하는 거야.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에 연결한 선을 우리는 중선이라고 한다. 그럼 중선의 기능은 넓이를 2등분. 그럼 얘가 넓이 2등분. 얘가 또 넓이 2등분. 얘가 넓이 2등분 했더니 6개 넓이가 어떻다? 같다. 기억나죠? 6개 넓이가 같고요. 꼭지점에서 몇 대 몇? 2대1 내분점에 무게중심이 위치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넓이 6개가 같아야 하고 2대1은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중에 우리가 가져오는 정보는 2대1입니다. A점과 대변의 중점에 2대1 내분점. 이게 재해석하는 거야. AD의 2대1 내분점이 무게중심이다. 자, 그래서 꼭지점으로부터 2대1로 내분한다. 자, 그러면 A점, B점, C점을 가지고 무게중심의 좌표를 유도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무게중심은 AD의 2대1 내분점이라고 했으니까, 자, D의 좌표는 뭐예요? D의 좌표는 BC의 중점이니까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X좌표만 한번 보여줄게요. X1과 D의 X좌표에 2대1 내분점이잖아. 자, 내분점 공식 써볼게요. 자, X1과 2분의 X2 더하기 X3의 2대1 내분점. 자, 내분 비율 더하고 X자로 곱해서 더한다. 자, X자로 이렇게 곱하면 X2, X3.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X1. 자, 요게 무게중심의 X좌표의 공식인 거예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나누기 3. Y좌표도 마찬가지. 셋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중점은 둘 더하고 나누기 2였는데 무게중심은 셋 더하고 나누기 3이네.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기 공식. 완전 중요 체크입니다. 완전 중요 체크. 첫 번째, 공식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무게중심. 공식이 보다시피 쉽죠? 쉬운 공식이기 때문에 이거 까먹으면 타격이 아주 큽니다.
자,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공식. 자, 나와 있는 A, B, C 가지고 무게중심의 좌표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러면 X좌표, Y좌표. 1 더하기 0 더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2 더하기 4, 6 더하기 3, 5. 자, 무게중심은 마이너스 1,3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중요 포인트. 무게중심 좌표를 구할 수 있음. 오케이? 첫 번째 좌표를 구할 수 있음. 자, 무게중심 좌표를 주고서요. 꼭지점 C를 구하세요. 자, 삼각형의 세 꼭지점 A, B, C. C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럼 C를 구하려면 우리는 C 좌표를 뭐라고 할까? 몰라. A, B. 이렇게 나야겠지. 특별한 조건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자, 무게중심의 좌표는 A, B, C의 무게중심 공식 3분의 X1, X2, X3 3분의 Y1, Y2, Y3와 같다. 자, 7 더하기 A는 15 A는 8 6 더하기 B는 15 B는 9 자, C 좌표는 8,9 무난합니까? 공식만 알고 풀어보면 되는데 이거 틀리면 진짜 나락 가는 겁니다. 이거 시험 범위 들어갔는데 무게중심 이런 거 간단한 공식 몰라갖고 틀렸어요. 이제 수포자. 자, 확인 체크 41번. 자, 점 3개 주고요. 무게중심 좌표 A, B 관계식 바로 나올 겁니다. 42번. 자, A점의 좌표하고 BC의 중점이 나왔다. 무게중심 구하래요. 자, 이거는 무게중심의 공식으로 푸는 겁니까? 세 점이 나온 게 아니잖아. 그럼 이제 해석해야지. BC의 중점 왜 나왔어? BC의 중점 왜 나왔어? 너 왜 나왔어? BC의 중점이 바로 A랑 연결하면 얘네 둘을 연결한 게 바로 중선이다. 중선. 그럼 무게중심은 어디 위에 있다? 마이너스 5,6과 1,0의 2대1 내분점에 있다. 이걸 쓰라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중점인 것을 눈치채고 중선 위에 2대1 내분점이 바로 무게중심이에요. 해석한 다음에 풀어야라. 자, 43번입니다. 자, 세 변의 중점의 좌표를 줬어요. 자, 중요 표시해주세요. 43번에. 무게중심의 두 번째 포인트가 여기 나옵니다. 세 변의 무게중심을 주고, 그리고 나서, 세 변의 중점을 주고 무게중심을 구하래. 이건 뭘까? 얘는 왜 이런 게 나왔을까? 자, 지금 요 공간에다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A, B, C. 삼각형 A, B, C가 있으면, 이 A, B, C 위에 무게중심이 어딘가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세 중선의 교점. 그런데 이 무게중심은 우리 특강에 나온 내용인데 뭐라고 나와 있냐? A, B의 M 대 N 내분점. B, C의 M 대 N 내분점. C, A의 M 대 N 내분점을 D, E, F라고 할 때 각각의 세 변에 같은 비율로 내분점들을 연결한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과 일치합니다. 요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세 변이 있는데 누구는 2대1이고 누구는 2대3 이건 아니야. 같은 비율일 때 여기가 2대1, 2대1, 2대1로 한 점을 DEF라고 하자. 그럼 걔네들의 무게중심은 누구니? 그러면 DEF 점을 구해서 무게중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ABC 점으로 무게중심을 구해도 됩니다. 이 뜻인 거야. 그럼 거꾸로 D점, E점, F점을 주고 나서 ABC의 무게중심이 누구니? 물어보면 그냥 DEF의 무게중심을 구하면 된다. 이런 뜻인 거야. 두 번째. 자, 무슨 말인지 연결됩니까? 자, 지금 선생님 칠판에는 안 나와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살짝 보고 올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무게중심 써 있는 페이지 펴보세요. 자, 27페이지에 밑에 보면 지금 선생님이 떠든 내용이 이론의 설명 써 있을 거예요. 어딘지 봤어요? 자, 그래서 DEF가 각각 M 대 N 내분점이고 걔네들을 연결했을 때 원래 삼각형 ABC와 같음을 공식으로 거긴 다시 한번 풀어준 겁니다. 그냥 쓱 한번 읽어보시고요. 공식까지 쓰진 않지만 결론. 자, 무게중심의 중요한 특징 두 번째. 첫 번째는 아까 공식을 알아야 된다 그랬지? 두 번째는 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변의 m 대 n 내분점의 무게중심과 원래 무게중심이 일치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43번을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세변의 중점이 나왔어요. 세변의 중점. 뭔 소린 거야, 그러면? 중점은 모두 1대1 내분점이라고 했지? 그러면 세변의 중점 DEF로 만든 무게중심 좌표하고 ABC의 무게중심 좌표하고 어떻다? 같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BC의 무게중심 좌표하고 누가 같다? DEF의 무게중심 좌표가 같다. 그 내용을 기억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구하면 되겠죠? 3분의 x1, x2, x3 y1, y2, y3 그래서 0,3입니다를 이렇게 구하면 된다. 자, 중점을 가지고 ABC를 추적하는 게 아니다. 이 뜻인 거예요. 자, 42번의 해석과 43번의 중요 특징 2번. 되겠니? 되겠니? 혜준아, 어디 아파? 되겠니? 자, 43번에서 다시 보세요. 무게중심의 중요한 특징. 두 번째. 무게중심의 중요한 특징 두 번째. 43번.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 아니요? 그거 저거 예전에 SBS의 우차싸 프로에서 호이짜 이런 얘네 모르지? 진짜 재밌었는데 그거 하던 시절에 ABC의 무게중심과 DEF의 무게중심이 같다, 그지? 자,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도 중요 표시해 주시고요. 14번. 자, 무게중심은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셋 중에 하나나 두 개는 무조건 출제가 돼요. 여러분들 시험 대비할 때 내년 2학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과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자,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 더하기 CP 제곱의 최소값 처음 보는 건가?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 우리 앞에서 본 적 있지? 어떻게 푸는 거였어? 직접 2차 함수의 최소값으로 기억이 나야 돼. 그 식이 두 개를 묻던 세 개를 묻던 접근 방법은 같은 거야. 문자 두 개 나오도록.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때 점 P의 좌표를 그러면 A, B라고 하자. 안 보인다. 점 P의 좌표를 A, B라고 하자. 다음에 1번 써봅니다. AP 제곱, X차 제곱, Y차 제곱. 다음 BP 제곱, X차 제곱 플러스 Y차 제곱, CP 제곱, X차 제곱 플러스 Y차 제곱. 자,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 더하기 CP 제곱인 거 보입니까? 그럼 이 뒤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예상됩니까, 이제? 예상된다, 손. 왜 아무도 없어? 예상 안 돼? 돼, 안 돼?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너 왜 안 된대? 네 말해로. 왜 손 안 돼? 왜 안 돼? 전개한 다음에 A에 관해서 완전 제곱 묶어주고 B에 대해서 완전 제곱 묶어주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거야. 이해돼? 예상됐어 이제? 아까 진짜 몰랐어? 알겠어? 어떻게 한다고? 예를 해서 A의 완전 제곱식을 상원이가 습득을 잘하는 것 같아. 이 그대로의 멘트를 아주 잘 받아먹는 것 같아. 그대로 표현을 잘해. 하진아 어떻게 한다고? 잘했어. 쭉 전개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이쯤에서 보이니, 예상되니? 라고 하는 건, 이걸 쫙 전개하면 A에 관한 2차식 더하기 B에 관한 2차식 더하기 상수항 이렇게 나올 거고, 거기서 우리는 최소값을 구할 건데,
그러면 A에 대한 완전제곱, B에 대한 완전제곱을 왜 묶는지 기억이 나야 돼.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니까. 0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자, 이 과정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매년 여기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그냥 선생님 혼자 전개해요. 자, B제곱 3개, A제곱 3개 있어요. 자, A, 4A,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4A. 자, 마이너스 14B, 마이너스 12B, 마이너스 18B. 상수항 53. 이제 암산한데. 89, 90, 73, 163입니다. 자, 요게 1차로 예상이 됐냐. 그 다음은 여기서 완전제곱 묶을 거니까. 자, 3 묶어서 A제곱 마이너스 8A. B제곱 마이너스 6B. 자, 플러스 얼마? 44,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9. 마이너스 9. 자, 그러면 앞에 A 마이너스 4로 묶이고, B 마이너스 3으로 묶이고, 자, 나머지 상수항.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75. 163 빼기 75. 얼마? 88? 자, 답 내보세요. 최소값 얼마? 88. 그때 피해 좌표는 A가 4, B가 3일 때니까 P가 4,3일 때 88. 이해됐니? 자, 힘들어.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는요. 자,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최소값 1대2 점 P가 누구냐? 그게 무게중심입니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야. 무게중심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어? 공식을 안다. 두 번째는 뭐였지? 두 번째 포인트 뭐였어 방금 전에? 방금 전에 뭐였어? 두 번째 중요한 거? 그거랑 저거랑 같다 그러니까 다시 대답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ABC의 무게중심과 DF의 무게중심이 같아. 여러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거 저거 이렇게 지시대명사냐 그거? 그렇게 얘기해버릇하면 맨날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그래. 자, 두 번째가 뭐였다고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랑 DF의 무게중심이 같아. 그럼 DF가 뭔지는 우리가 중간 생각했던 걸 떠올려야지. DF는 누구였어? 세변의 M대N 내분점으로 만든 삼각형이지. 자, 세 번째가 누구냐? 삼각형 ABC에서 이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합을 이렇게 말할 거야. 각 꼭지점까지 거리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 오케이? 뭐가 최소?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 그게 무게중심이다.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 여기서 말하는 지금 4,3이 점 P이자 무게중심이라고요. 자, 그러면 결론. 자, 지금 1번처럼 문제를 내고 나한테 구하세요. 그러면 얘가 서술형이면 어떻게 풀어야 돼? 서술형이면. 지금처럼 풀어야 돼요. 서술형이면. 단답형이나 객관식이면 어떻게 풀어야 돼? 그냥 2번으로 답을 내야 돼요. 서술형일 때와 단답형일 때를 비교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가지고 이때 점 P의 좌표는 무게중심과 같으므로 라고 중간 생략된, 계산 생략된 식을 써버리면 그건 감점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1번처럼 시험이 나왔다는 건 너 무게중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식에서의 최소값을 말할 수 있니? 그걸 묻기 위해서 1번처럼 질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처럼 풀 줄도 알아야 되고 대부분은 그냥 2번이 질문으로 그냥 객관식으로 질문이 들어오니까 2번의 풀이로 풀어야 되는 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무기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무게중심 세 가지 포인트 중요합니다 했던 거 다시 한번 봅니다. 무게중심은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무게중심의 공식 뭐였다? 3분의 x 1, 2, 3 합.
아이고. y좌표도 3분의 y 1, 2, 3. 자, 두 번째 포인트 뭐였다?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랑 누구랑 같다? DF의 무게중심이 같다. 이 DF란 뭘 얘기한다? 세변 M 대 N 내분점을 연결한 좌표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요. 세 꼭지점까지의 뭐의 제곱의 합? 거리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는 무게중심이다. 자, 우리말로 세 꼭지점까지 거리 제곱의 합이 최소인 점이 무게중심이다. 이 뜻이에요. 자, 밑에 우리말로 이렇게 쭉 풀어놓은 이유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지금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이라 하는 게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 제곱의 합으로 풀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말로 하는 거니까 천천히 떠들어 볼게. 자, 좀 기호하고 섞어볼까? 자, A 공장이 있고요. B 공장이 있고요. C 공장이 있어요. A하고 B하고 C에 같은 물류를 제공하는 어떤 물류 센터가 있어요. 근데 물류 센터까지 오가는 비용이 들 거 아니야. 그 비용은 거리 제곱의 합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그 센터는 어디에 지어야 될까요? 이게 나오는 출제 문항이에요. 지금 말하는 가운데 이걸 보고 지금 들었으니까 좀 느껴질 거야, 그치? 문제가 뭘 원했다? ABC의 무게중심을 원했다. ABC의 무게중심. 그럼 중간에 선생님이 들어간 멘트가 뭐야? 각 공장까지 거리 제곱의 비용이 비례한다. 거리 제곱의 합 최소가 나오는 게 비용의 최소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 실제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항을 말로 한번 풀어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결해야 되는 게 해야 되는 도형에서의 작업입니다. 자, 세 가지. 자, 정리되시겠어? 자, 44번. 세 점에 대하여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가 누구라고? 점 P가 누구라고? 무게중심. 세 점과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AP제곱, BP제곱, CP제곱의 최소값과 그때의 P를 구하세요. P가 누구라고? 무게중심. 그럼 얘는 P만 구하래잖아. 근데 얘는 P도 구하고 그때의 최소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떡할까? 점 P가 누구야? 3분의 마이너스 3, 3분의 1, 마이너스 6. 아, 그럼 점 P가 1, 마이너스 2구나. 그럼 얘하고 AP제곱, BP제곱, CP제곱 그냥 직접 구하면 되는 거야. 점 P좌표 구한 다음에. 아시겠니? 아까처럼 쭉 쓰는 건 참고만 하셔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끝나고 맞나?